선배님,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저 대신 출동도 보내고 조사도 하고 하면 범죄자도 금방 소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요. 오늘은 똑 닮은 쌍둥이들의 범죄 이야기를 해볼까? 좋아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김영사. 올 초에는 유럽 축구계가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어. 루마니아의 프로팀 부크레슈티는 바르셀로나 출신 에드가 이에와 계약을 했어. 에드가는 포르투갈 연령별 청소년 대표팀을 비롯해서 올림픽 대표팀, 성인 대표팀을 거치는 등 나름 실력을 인정받는 유망주였거든. 근데 뭐 때문에 발칵 뒤집혔어요? 구단이 아닌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스페인, 프랑스, 튀르키예,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뛰었던 에드가가 영어로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뭐 못할 수도 있죠. 그 전에는 영어를 아주 잘했었거든. 갑자기 포르투갈어밖에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상하잖아. 그래서 한 언론인이 집요하게 추적해본 결과 계약을 하고 경기를 뛴 것은 에드가가 아닌 그의 동생 에델리노였어. 동생은 형이랑 달리 2부 리그만 전전하다 적이 없어진 상태였고, 아니 왜 그랬대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발목 부상을 입어서 일단 동생을 보냈다나 뭐라나. 경기를 뛰는 동안 동생은 꿈같은 나날을 보냈을까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는 연쇄적으로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졌어. 범행에 실패했을 때 범인놈이 DNA는 안 남겼어요? 남겼지. 그래서 용의자는 금방 특정할 수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힌 거야. 왜냐면 용의자가 일란성 쌍둥이였거든. 일란성 쌍둥이는 DNA도 똑같잖아요. 피해자들도 얼굴로는 범인을 구별할 수 없다고 했어. 게다가 요한 고미스와 엘빈 고미스 형제는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옷, 자동차, 휴대폰, SNS 계정도 공유하는 각별한 사이였단 말이지. 두 사람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고, 아, 따로 진실의 방으로 불러야 하나요? 근데 두 사람의 특징 중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10개월 만에 진범을 가릴 수 있었어. 뭐가 다른데요? 그건 바로 요한에게는 난청이 있어서 평소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이야. 피해자들은 범인이 말을 더듬는다고 진술을 했거든. 그래서 요한을 추궁한 끝에 결국 죄를 자백받았지. 확실히 얼굴만 닮아도 진범을 가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1999년 마마공에서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쌍둥이처럼 얼굴이 닮은 형제가 이를 저질렀어. 마라톤 선수였던 세르지오 모투소에넥은 상금 규모가 아주 큰 87.3km를 뛰는 컴네이즈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최종 9위에 올라 상금을 챙겼는데 한 달 뒤 상금을 모두 뱉어내야 했지. 설마? 맞아. 세르지오는 초반 45분을 달린 뒤 이동 시 화장실에서 동생하고 옷과 신발을 바꿨고, 이후엔 동생이 달리기 시작했던 거야. 어떻게 잡혔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손목 시계를 차고 있는 위치가 달라진 거야. 누가 마라톤을 하다 말고 손목 시계를 바꿔 차겠어. 두 사람은 결국 죄를 인정했고 10년간 대회 출전이 정지됐지. 미국에서는 쌍둥이 때문에 20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어. 20년이나요? 2003년 케빈 두가는 라이벌 갱단에 종을 난사해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54년을 선고받고 수감됐어. 케빈은 처음 잡힐 때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왜냐면 목격자가 케빈의 얼굴을 정확하게 봤거든. 근데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수감된 지 13년이 지난 뒤 케빈의 쌍둥이 형제인 칼이 사실 진범이 자기라고 고백을 한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목격자가 있었다면서요? 케빈과 칼이 일란성 쌍둥이라서 닮아도 너무 닮았던 거지. 그럼 바로 석방됐겠네요? 아니, 칼이 자백을 하긴 했지만 물증이 없잖아. 그래서 재심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결국 케빈은 20년 만에 출소할 수 있었어. 근데 뭐 한다고 13년이나 지난 다음에 자백을 했대요? 자백할 당시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99년형을 선고받았거든.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러시아에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쌍둥이 형제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남자도 있어. 그건 또 무슨 어지러지란 소리예요? 앤드리 치스차코프는 18살에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한테 체포돼서 끌려갔거든. 앤드리는 자신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내밀었고, 무슨 사진이요? 한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얼굴은 앤드리랑 완전 판박이었어. 그리고 교도소에서 자기를 잘 안다는 죄수를 만났는데 앤드리는 정말 초면이었거든. 그렇게 앤드리는 3년형을 살고 나왔고 출소 후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 뭐 몽유병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어릴 때 길 잃어서 울고 있는 앤드리를 누군가 보육원에 데려다줬고 그렇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당연히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출소 후 가족과 어렵사리 연락이 닿고 알게 된 사실이 내겐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것이었어. 그리고 그놈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다닌 거고요? 맞아. 암튼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3년이나 하고 나니 어릴 때부터 꿈꿨던 교사가 될 수도 없었고 전과 때문에 집도 빌리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야. 세상에 나의 분신이 있다는 건 의지가 되면서도 힘든 일이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김영사에게 큰 힘이 됩니다.